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친일파들이 득세를 했고요. 그래서 역사를 청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청산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코미디로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박정희, 유신의 역사가 비극이라면 박근혜 부정선거 정권의 역사는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끌어내리고 여러분의 정부, 여러분을 위한 정부, 여러분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가는 부정선거 규탄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상 3.15 부정선거와 관련한 동영상 잠깐 시청하시고 우리 또 남춘우 선생님의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감대여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감대여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근데 저희는 이제 시스템 쪽인데 저희는 어차피 개표장에서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 집계돼서 그러니까 보고가 되면 그걸 그냥 계속 집계해서 부시군 단위로 집계한 거를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취합을 하셨는지까지는 그냥 개표 집계 상황표도 보시고 1분 단위 자료랑 뭐 3가지 자료를 합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저도 이걸 보면은 21시 13분에 공표했었는데요. 유자가 21시 공유분에 제공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주장이 이제 이건데 이러니까 이제 뭔가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분들이. 그러니까 마침 이런 걸 보니까 시간은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남양주는 투표소가 119개입니다. 자기들 일본 데이터로 나간 횟수가 97번입니다. 이건 이렇게 될 수 없는 게 뭐가면은 개표 결정이 어떤 단위로 되면 투표소 단위로 결정되도록 선거법에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 장 단위로 올라간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 장이 그 되면 오더를 치고 옆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은 올라갑니다. 최소한도 1분, 2분 시간은 암만 단시간이라도 1분 이상은 차이 나야 됩니다. 치는 시간이 있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올라가 자료가 1분 데이터로 나옵니다. 1분 데이터로. 1분 데이터로 나오는데 투표소 단위로 개표 결정을 하는데 그럼 투표소 단위는 최소한 나와야 된다. 119개, 97개예요. 와, 여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중앙선관위 미리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 교부서를 확인합니다. 각 선거구마다. 얘기 중이야. 그 교부서를 받은 교부서를 가지고 임의로 97개 쪼갰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해라. 쪼개가지고 실시간으로 나가고 국민들이 이제 요번에 원성이 많고 부정선거다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데이터를 사실은 붙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안 내려가 보여줘야 되는데 뚝뚝 떼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뚝뚝 떼가 보내는 거를 국민들이 지금 1월달부터 지금까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252 선거구 거를 찾아내가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이 데이터는 나가고 이거는 그때 생산도 안 됐는데 나가는 거예요. 생산도 안 됐는데. 그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투표구소 같아야지. 왜 틀리냐, 이거. 근데 저희가 1분 단위를 제공해드릴 때 투표소 단위를 제공해드린 게 아닌데 지금 투표구 수가 맞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거 내 말이 뭐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주신 자료가 어떤 식으로 집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일본 아침에 이거 작성한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구시군에서 지금 그건 엉터리 하고 있다, 저희가 이거는. 올린 자료에 2시간 단위로 집계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기표집계 그래. 상황을 그냥 이렇게 확인하셔서 지금 투표소 수가 모자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고 여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투표소 아, 여기 단위로 회원이에요. 네. 여기 올라가는 시간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말 들어봐요. 투표소 단위로 1분 이내에서 1분 이상 차이도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부분은 저희 시스템 쪽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는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집계해서 각 개인 서비스를 하고 방송사, 언론사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틀렸다는 거 인정하면 돼요. 아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위원장 공표 시각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거 답변해야지. 그걸 바로 거기서 확인해야지. 이거에 대해 답변해라 말이야. 아니, 시간이 앞이 되는 거. 집계된 1분 단위에 이 시간 이거보다 당연히 늦어야 된다, 이거. 당연히 지금 굉장히 빠르다, 이거. 아니 지금 얘기를 이게 뭐 송출이 집계도 안 됐는데 먼저 된 얘기를 해명을 해달라는 해명을 해라는 거 아니고 뭐 해명을 해야 돼. 말고 그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걸 지금 부시가 차이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죠? 저희는 1, 2분 차이가. 이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교표소에서 네. 교표자를 보고를 하면 네. 그거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보고가 됐을 때 그거는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여기서는 저기 선거구에서 이것도 작성하기 전에 올라오면 무조건 데이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선거구에서 그냥 받는 대로 데이터 작성해갖고 그냥 표출해 버린다. 바로 표출해주고. 근데 이게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여기에서는 알 길이 없다. 예, 그렇죠. 그럼 누가 안 물어보자 이거네. 그러니까 그거 안 물어. 까지 똑같죠. 선거. 12년 오전. 예. 자, 만든이도 똑같죠. 만든이도 영재. 영재. 대선 발표도 무슨 또 자, 대선 발표 어떻게 왜 영재라는 사람이 여기서 내란 사범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로 우리가 대통령 뽑으려고 투표를 했는데 인원들이 장난질을 쳤냐면 여기 1분간 득표율이라고 이게 뭐냐면 요거요. 선거 당일날 방송사나 신문사에 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방송을 쏴줘요, 현재. 1분 단위로 보냈다는 거예요, 1분 단위로. 지금 전라도는 몇 프로, 박근혜 몇 프로, 문재인 몇 프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 보면 작성자가 똑같죠. 문제 이 문서, 이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문서를 국민한테 공개하는 주무부서는 선거일과예요. 근데 왜 이 정보센터의 이름이 여기 나오냐 이거죠. 이 조작 문서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봐야 알겠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 이건 마지막 수사. 예. 근데 이 모든 득표 문재인 몇표 이게 나중에 내가 USB를 갖고 왔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지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표 결과랑. 그럼 얘네들은 무당이에요? 얘네들이 무당이냐고요? 신이냐고요? 18일날 문재인 몇 표, 박근혜 몇 표, 투표구별로 전부 무효표 몇 표까지 전부 알아맞히는 거야. 근데 이번 선거가 네티즌들 똑똑한 사람들한테 완전히 프로그램 돌린 티가 나거든요. 1차적인 증거로 우리한테 저번에 깨진 게 중앙선관위가 뭔지 아세요? 하급선관위에서 8명의 국민 검열위원들이 있어요. 8명이 득표소를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서버로 그 데이터가 올라오고 얘네들이 방송국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국민들이 지금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거나 알 수 있거든요. 밑에서 8명이 도장도 찍기 전에 얘네들은 데이터를 먼저 보낸 거예요. 문서 속성을 보면 문서가 전부 개표 전에 만들어졌어요. 기본투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마지막 수정한 날짜 2012년 12월 18일. 근데 아직 개표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몇 표, 박근혜 몇 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작성자는 현재 1분간 득표를 작성한 정보센터 직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버를 우리는 모르고 하루치 돌려서 썼다, 이틀치 돌려서 썼다 이런 말씩. 자, 송파구 교육감 선거 똑같아요. 12월 18일 날 개표도 시작하지 않는 전날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파일 속성에 있는 이 숫자가 이게 전날에 문제가 그 말씀하신 거고, 이건 여러 차례 저희한테 말씀 주신. 아예 그거는 2009년 네티즌들이 물어본 건 어떻게 올해 이 엑셀을 만들었는데 만든 날짜가 2009년이냐. 그거는 선관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아요. 기본 틀을 만들 때 이게 필드가 만드는 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걸 썼기 때문에 2009년이다. 근데 숫자를 마지막 입력하고 이 문서에 손을 딱 댔을 때 그때 마지막 수정한 날짜가 기록이 되거든요. 엑셀이. 근데 그게 12월 18일이야. 개표가 아직 시작되지 않는데 정보센터는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가 결정돼 버렸잖아요. 이걸 또 22일 후에 그대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버리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그러면 그쪽에서 입지도 지금 숫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예. 선거일과나 정보센터나 무슨 말을 했냐. 득표수는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 시간을 장난쳤거든요.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얘기는. 경우는 투표지 분류 기준 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일명 소스 프로그램이라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전자개표가 작동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저형 컴퓨터에 들어있습니다. 저형 컴퓨터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구분하고 다 제어를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조작이 너무 쉽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So you walk up. Who do we want to vote for here? Kerry is winning a little bit, okay? You come in, you vote for Bush, you vote for Bush, you vote for Bush. Always adds by one.
vote for Kerry, vote for Kerry. So the people that are going to be validating this machine can stand there all day long and vote for somebody, and it will be right every time. Pretty simple. Okay? But the guy could walk up here, and if he hits the right buttons, he can flip the vote that evening. So the whole vote total has changed. You could have 20 people standing behind his back while he's poking at a screen, and you never saw it. What's the percentage that you worked out to for 51-49. 51 to 49. Because it's under the kind of the recall.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예? 그걸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세 표. 선거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조작된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게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법, 공수법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좀 모르니까 이름을 쓰지 말라고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놈들이 기계장치라고 속이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법 장비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예, 잠깐만 찍어주세요. 제가 정상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시연회 할 때 보게 되면 정상 투표입니다. 이러면 제가 아무리 1번을 눌러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가 득표한 대로 나옵니다. 그죠? 전혀 변화 없죠. 1번 표 득표수. 근데 저기 숨어서 어떤 나쁜 놈이 해킹을 하든지 해서 조작된 걸 돌립니다. 조작된 걸 돌리면요, 이제 우리가 기자들은 못 보겠죠. 자, 5표마다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표가 하나, 둘, 셋, 넷, 5표 득표했는데 2번 표가 넘어가죠. 한 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계속 득표가 할 때마다 표를 빼돌려 가는데 5장보다 한 표씩 빼돌리면 이게 40% 조작이에요. 40% 조작은 바로 눈에 드러나니까 못하겠죠. 2% 조작 정도 하면,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1번 후보에서 한 장 빼서 2번으로 넘기면, 2번 표로 넘기면 그게 2% 조작이에요. 100장에 2장만 빼서 2번 후보한테 넘기면 4% 조작입니다. 4% 조작이면요, 우리 대선 바뀌어요. 아까 20분 대 40분대가 걸리는데 이렇게 작업하면 20분 대 30분대 걸립니다. 보십시오. 저쪽에, 이쪽 보입니까? 이쪽에? 저쪽에 하고 있는 작업, 이쪽에 하고 있는 작업. 사람 키워봐야 돼. 자, 시간 재보세요. 요게 한 묶음, 이게 100묶음이고요. 3,000배면 저게 30묶음이죠. 30묶음한테 시간이 얼마 걸릴지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하면 20분에서 40분 걸려요. 시간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20분. 요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요렇게 안 한 것도 있는 거는 바로 개표기 다음 장면인데, 요걸 한번 시간 한번 재봐야 돼요. 요거 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리겠죠. 2분 정도. 중간에 참수면 되는 거죠. 네? 저게, 자, 이렇게 100개 묶음 한 묶음이거든요. 한 묶음에, 만약에 2장만 조작된 게 들어가 있다. 2장만. 그러면 2장이 1번 후보 걸 빼갖고 2번 후보에, 2번 후보인데, 2번, 개수만 그냥 2번을 한 거예요. 장수는 이게 100장 맞는데, 99장 득표했다 하고, 이쪽이랑 102장 득표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빼고 2% 넣으면 4% 조작이에요. 4% 조작.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2장 못 잡아야 됩니다. 100장 중에 쭉 돌리면. 네? 그래서 조작이 돼 있어.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수개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드르륵.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전자개표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전자개표기를 주가 되고, 사람은 그냥 옆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개표기가 개표하는 거 맞죠? 전자개표기가 개표했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물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찍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찍고. 예. 다음에 이제 요 장면. 자, 요거는 이제 저거 했고, 다음에 10분대, 13분 나온 거는, 13분도 사실 사실 지금 한 건데, 자, 요거는 그냥 가지고 와고, 들고 와서, 여기 사놓고, 딱히 이거 1분 후보, 누구, 2분 후보 이런 거, 여기서 바로 빼내고 바로 돌립니다, 개수기. 바로, 요렇게 해갖고 개수기 돌려갖고 가져가요. 요게 이제 요렇게 해도 한 20분 걸려요. 20분대에 걸리는데 13분대에 나오는 거는 야 기록입니다. 그거는 그냥 바로 마무리 채로 가서 그냥 끝내고 만 거야. 이것도 안 한 거야 이거.
자, 이런 자료를, 자, 이거는 공개되면 저는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자, 이거. 아, 이게 국회 시험 때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돈 나와라 뚝딱 하면 하는 요술램프입니다. 정권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전자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투표지를 세알리는 것과 그 옆에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로 제어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입맛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정수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세히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계속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 그 의미는 10년 동안 계속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구조로 만든 것은 그만큼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참관인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구조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다가 뒤쪽으로 흘러가는 거를 어떻게 그걸 제한할 수 없어요. 저도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프로그래밍 해봤는데, 수개표로 100장을 막 세알린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1분 동안 100장을 세알리는 기계가 6초 동안 센싱, 읽을 수 있는 기능을 6초간 정지하는 것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가 공표가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시고, 기계가 스캐닝을 해서 빨간 도장 찍었는 거를 구분하는 것은 기계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공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공직선거법은 1993년도에 중앙선관위가 국회에다가 통합선거법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전자개표기예요. 전자개표기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자기들 속기록이 다 있어요. 그 속기록, 영상 기록이 다 있고, 법조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 어떤 법조항을 만들 때 서로 막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 대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부칙 5조에다가 그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궐선거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15대 국회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19대 국회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더니 만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야. 그럼 보궐선거 등이라 하면 대통령 선거, 국회 선거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법조항에 있다. 보궐선거 등의 개념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중원선거 이 4개를 말합니다. 이 4개의 선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서조항 붙인 게 국회 원내 교섭 단체의 협의하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18대 대선 때 사용했으면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모종의 협의가 있는 거예요. 확인서가 아마 우리 사무차장이 올리는 것 같은데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받은 적이 없네요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12월 19일 날 이 자료가 서버 내에 있었으면 1차 정보공개 시한이 10일 안에 바로 나한테 정보공개를 자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든 때려 맞추기 위해서 20일을 다 쓴 거예요. 근데 그 20일을 다 쓰고도 나한테 메일로 보내준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버립니다. 그게 의아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정보공개 신청할 때 내 메일로 받고자 했는데 얘네들은 나한테 안 주고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려버려요. 근데 그것이 언제 또 그 조작 자료라는 게 깨지냐면, 우리 시민수사팀은 이미 2월 달에 그 분석해서 1분간 득표율이 거짓된 자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중앙선관위 3개의 문서를 조합해서 엑셀 문서를 만들어 보니까 8명의 검열위원들이 각 대표소에 도장도 찍기 전에 방송국으로 먼저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그럼 뭔가 준비된 데이터를 썼다는 거거든요. 놀랄만한 게,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한영수 대표랑 소송인단이랑 우리가 8월 1일 날 2월 18일 선입력 데이터된 엑셀 문서를 가지고
중앙선관위를 방문합니다. 자, 니네들 방송국에 먼저 데이터 썼다는 거 그때도 아무 말 못했는데 이거 2월 18일 문서 이건 또 뭐냐. 니네들이 6.29 선언 때 국민들이 피로 쌓아놓은 대통령 직선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아무 말 못합니다, 걔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그때 유일하게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밑에서 데이터 올라온 대로 그대로 방송국에 보냈다. 그게 유일한 답변이었어요. 하루 종일 중앙선관위 전 부서 직원이 업무를 못 봤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저희들이 지금 그 재판부에 부정성 백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 아니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관할 법원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신청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지 말고 관할 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방법원 지난번에 민사수석 부장판사인 강형주 판사가 이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지네들은 그 취지도 알고,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지네들 사항이 아니고 모든 본 사건 가처분 신청 사건 자체를 대법원에 이송시키고 신청 결정을 붙여서 앞에 법에도 그렇게 했듯이 보내버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양성대 대법원장이 이제 두목이니까 시키는 대로 밑에서 바람막이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재판해가지고 그
관할 법원 변경 신청한 사건 처리를 아예 적기에 하지 않고 시슬 지연해 오다가 우리가 또 정식으로 수입인지를 붙이고 송달을 붙여서 제출을 했는데도 다급해가지고 처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관할법원 변경 신청 결정을 2014년 1월 2일 날 했다고. 그런데 결정문에는 1월 3일로 한 걸로 허위 기재했어요. 허위. 그리고 또 같은 날 가처분 신청 책 판매 금지한다고 결정 신청 드린 거예요. 이송 사건에 대한 결정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반드시 그 사건 번호를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 사건인 그 2013 카합 8009 이 사건을 사건 번호로 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을 본 사건에 붙여서 대부분에 이송시켜야 된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벌써 그 1월 2일 날 결정할 때 같이 이송시켜야 되고 그 결정된 결정문도 저희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재판부가 현재까지도 결정문을 저희한테 안 주고 또 1월 2일 날 결정한 거를 2월 20일 날 대법원에 가서 직접 수작업으로 접수했다고 이송시켰다고 전산으로 안 하고 다 전산하면서 이건 아주 웃기는 개수작이고 이거는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그럼 강영주 판사는 불법 재판을 했다는 거죠? 명백한 불법 재판이고 거의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또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부정선거 은폐 헌정질서 파괴범 은폐 완전히 지금 현재 대법원에 하고 있는 부정선거 무효 소송을 재판도 안 하고 부정선거 은폐하고 있는 거 완전 공범이에요. 근데 그 강영주 판사가 인천 대법원장과 선관위원장이 또 임명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조정하고 지휘하고 또 하게 하고 은폐하고 하는 두목이 다 조정했고 이번에 그 인천지부장 및 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임했다는 자체가 완전히 이거 용기 있는 뭐라고 할까 맹종하는 불법 재판관으로 인정한 하나의 공범으로서 입증되는 하나의 그 증거죠. 그게 채권자측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제출한 증거가 모두 엉터리 재판이고 재판만 하게끔 하고 자료만 내놓으면 자기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아닙니까? 대법관 빼고 대법관 다 통하니까 판사 밑에 판사는 다 쫄개 판사죠. 그러니까 거짓말만 아무리 갖다 붙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판결 저거 유리하게 할 테니까 하는 식으로 엉터리 증거를 제출했고 특히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문서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서 그걸 증거도 제출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엑셀 문서가 컴퓨터 작업에 따르는 전산 문서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전자개표기도 전자개표기지만 전산망 서부에 이루어지는 개표 절차상의 개표 계산 작업, 연산 작업을 전부 전산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전산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입증한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지금 법에 허용되지 않는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조작 방송 언론사 데이터 사건에 대한 폭로한 것 그것은 남양주 시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남양주는 119개의 투표구가 있는데 개표 사항표를 보면은 개표 사항표 하단에 투표구 수 다시 전송번호가 들어갑니다. 원래 전송번호 순서대로 119개가 그대로 언론사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일본간 데이터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97개 투표구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런 전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성은 따로따로 전성번호 순대로 올라가는데 99개 올라갔다는 자체가 일단 조작이 된다는 증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성 순서대로 가지 않고 전성 순수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조작이라는 증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선관위가 252군데 개표 조작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서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재판부에 오늘 했습니다. 한성밥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3년 1월 4일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기일마저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암울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역선관위원장을 호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관행이라고 치부하면서 법원장이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 끊어내기 위해서 국회 우리를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해,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반드시 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 사범 전 대통령 이명박,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김무성,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국정원 심리전담요원 흔히 말하는 댓글녀 김하영, 이 9명을 현행법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형법 87조 내란죄, 91조 국헌문란죄,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사형시킨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 그 이상의 형으로 반드시 쟁취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대한문 앞에 모여있는 수가 지금은 비록 미미하고 작게 보일지 모르는 역사를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원하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염원하는 진실의 역사의 진실을 반드시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박준호 선생님 모시고 자유발언 듣고 정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다 하니 뭐 짤막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제 닉네임이 소울입니다. 의미는 여울입니다. 여운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 30초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지분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당신의 친구가 간첩으로 몰려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간첩으로 몰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간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허무 맹랑한 소리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부정선거를 가리기 위해서 또 재판 조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서 이런 의미를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선거 이전에는 여론 조작을 하였습니다. 김하영 댓글로 해가지고 현장범으로 걸렸지만 무죄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선거 이전에는 여론 조작을 했고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이죠. 선거 당일날은 선거 여론 조작만으로 부족하니까 선거 개표 조작을 하였습니다. 개표 조작의 증거는 앞서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개표 조작이라니요. 개표 조작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표 조작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국정원의 여론 조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재판 조작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당신의 아들이 간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당신의 어린 아들, 딸 용 없으면 간첩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열에 들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한번 몸 다치면 새 모녀가 자살을 해야 되는 이런 불의한 나라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개표 우정을 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재판 조작을 한 지금의 현 정부의 실태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친일 독재와 밑거름입니다. 친일 독재를 보호하고 친일 독재가 득세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밖에 없던 이 이유죠. 우리가 이것을 눈 감는다고 해서 5년이 그냥 가느냐? 우리가 일제 40년 36년 플러스 5년에서 40년 정도 식민지배를 했을 때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승만 정권을 잡고 그 이후로 3.15 부정선거를 막으려 했을 때 5.16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이후로 80년도 또 전두환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정이 다 드러나서 이제 친일 앞잡이가 다 드러났는데 이제 죽겠으니까 목숨을 걸고 개표 운동을 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맞죠?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론 조작, 선거 무효. 두 번째, 개표 조작, 선거 무효. 세 번째, 재판 조작, 선거 무효. 지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여론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 간첩 사건의
사건으로 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론조작의 하나입니다. 김용판 청장이 댓글로 그것이 혐의 없다고 한 것이 그러니까 재판에 무죄로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 국민이 알고 있는데 무죄라고 그래요. 이 재판부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못 믿습니다. 사기꾼! 재판 조작을 하는 재판부를 무죄가 됩니까? 그것을 비호하는 언론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은 왜 이렇게 되느냐? 야당 놈 새끼들 전부 때려 죽여버려요. 야당도 이 시대의 기득권입니다. 기득권끼리 돌아가면서 해먹으려고 지금 부정선거에 귀 막고 입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을 믿지 말고 야당 믿지 말고 더더욱 여당은 들어서도 안 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거는 부정한 사실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초만 한 번 더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당신의 친구가 간첩으로 몰리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간첩으로 몰리면 그대로 있겠습니까? 내 친구가 간첩으로 몰리고 재판 조작의 희생양으로 된다면 당신은 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내 친구의 억울한 일이 없고 내 아들, 딸이 억울한 일이 없고 내 부모가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일일이 다 볼 수 없지만 지금의 언론과 지금의 재판의 상태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친구, 당신의 부모, 당신의 딸아들은 간첩이나 반역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을 할 것입니다. 관심을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들쥐라고 합니다. 들쥐. 우리가 들쥐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경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부정선거를 한 사람을 보호하고 국민을 짓밟는 편에 설 것인가? 국민의 지팡이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정부 업무 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유는, 경찰의 자유는 부당 명령이 되었을 때 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경찰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다면 당신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조선 총독부의 명령을 듣고 국민의 피와 땀, 아니 생명까지 짓밟은 역사의 반역죄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안녕을 지켜야 될 것이며 선거 조작을 한 부정선거 정권에 대해서는 부당명령임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야망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 유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작게 모여있지만 내 친구, 내 가족, 내 지인에게 이 부정선거 사실을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합시다. 언론 방송 지금 전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끼리 이미 언론 통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우리 지금 국민이 하나하나 찾았을 때 국민의 권리는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언론이 언론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부정선거를 자행한 저들의 편일 것입니다. 수신료 거부하고 당장 국영방송이라는 KBS 수신료 거부하고 당신의 국민의 알 권리를 단 1%라도 충족시켜줬나 우리는 되물으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3월 8일인데요 3월 안으로 이 부정선거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10만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확신하는 사람은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10,000명이 시작합시다. 언론 믿지 말고 야당 믿지 말고 우리가 해냅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되찾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1명씩 알림됩니다. 그러면 15일이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이 부정선거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하루에 10명씩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10%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다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2배씩 늘어나서 15일이면 전 국민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언론 믿지 말고 우리가 시작합시다. 승리는 국민의 것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그 밝혀지는 건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한번 구호를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여론조작! 선거무효! 개표조작! 선거무효! 선거무효! 재판조작!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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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정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자위발 하실 분들이 있어서요. 잠시 후에 자위발을 듣기로 하고요. 저기 서울시청 저기 옛 시청이죠.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펼침막이 달려 있는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하셨죠. 역사를 영토를 잃은 민족은 부활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은 민족은 부활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민족은 정신없는 역사를 낳는다고 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만났는데요. 그 이야기 잠깐 전해드리고 자위발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의원을 만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한영수 대표
같이 가셨고요. 또 천안함 진실알림이 신상철 대표 함께했고요. 그리고 단식농성으로 이명박 처벌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던 춘목님 함께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싶어서 자문을 구했는데요. 하루 전에 어떤 분에게 자문을 받고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드렸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의원이 아마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이제 관련된 내용 모두 드렸고요. 이렇게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의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였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불의에 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겠지만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께서는 침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범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면 국민 모두의 사안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 국민 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깊이 검토하시고 선거소송인단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문재인 의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사실을 인지시켜주고 그래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국민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대한문 앞을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 선거소송인단 검색하시고 국민 원고소송인단으로 참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12,000명이 넘어섰는데요. 100만 명, 1000만 명 국민 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시면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퇴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해서 정의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정의로운 역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개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 우리는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아까 뭐 정치인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소송인단은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저는 주권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권을 바로 세워야 우리 지금 부정부패 불의가 다 바로 잡고 우리나라가 희망찬 나라로 간다고 이야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근데 어저께 재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가처분 재판이 끝나고 제가 글을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묻고자 했던 부정당선 세력들은 이게 더 잘 보이겠다. 부정당선범과 그 세력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부정선거 백서를 신부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정보몰이를
또 막 신부님한테까지 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부정선거 백서가 가처분까지 됐습니다. 그 부정선거 백서는 공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관위의 자료입니다. 개표 상황표라든지 조달청의 무슨 공문 같은 걸로 그래서 증명을 하였고, 그래서 이것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법무부 환경과 그 중앙선관위는 아주 자랑스럽게 부정선거 가처분과 또 저자를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에서는 저자들을 우리 두 대표님을 무혐의 처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두 분께서 가셔서 검찰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검찰이 좀 경찰하고는 또 틀리게 좀 우리 두 분 대표님들의 속을 좀 썩였었어요. 묻으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재판은 2차로 2인 심판을 제기를 하고 가처분이 된 거를 다시 한 것인데, 더욱 놀랐던 게, 여러분들은 법을 믿으시나요? 우리 국민들은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쵸? 우리는 법을 안 지키면 당장 잡혀갑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판사가 공문서를 위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얘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월 2일날 관할 변경 신청,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 백서 가처분은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분 대표님께서 배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게 1월 2일날 처리가 되었는데, 그게 판결이 나고 그게 공문서로 남아 있는데, 그날 똑같이 가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날 같은 판결을 같이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강형주 판사는 1월 2일날 된 것을 판결문에서는 1월 3일날로 바꿔서, 판사가 그것도 법을 잘 지키고 집행을 하는 분께서, 공직자께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 백서 가처분 당연히 니네들이 어떻게 할 것이야,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도 우리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포기를 하면 이 사회가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안 바뀝니다. 부당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백서 가처분 재판에서 어저께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런 답변이 증거로 되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전산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돼버리고 이렇게 꼬여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닌 길을 가면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중앙선관위와 한교안 법무부 장관은 꼬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구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강형주 판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공무원이 국민한테는 법 잘 지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뽀듯하게 하지 말아야 될 위법과 그리고 위조를 하면서 재판을 가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아까 아르미니 대변인님께서 국민소송 이야기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국민소송입니다. 형사법, 민사법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그런 이 증거 같은 걸로 따질 것들이 아니고요. 법을 위반을 해서 공직선거법, 우리가 눈이 얘기하는 분치고조라든지 278조, 178조 이런 것들을 어겼다 하면 당연히 선거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법 1조도 몰라서 저도 여기 나와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 정도로 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소송을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형사법, 민사법이 아닌 국민소송, 우리의 최후의
법임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꼭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부당하게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공문서 위조나 이런 조작까지 해가면서 아닌 길을 가면서 스스로 그러게 빠지는 것을 열심히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우리 국민소송으로 이겨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선거 무효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방선거 6월 4일날 지방선거 그것도 전자개표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당연히 쓰겠죠. 전산인 걸 기계라고 우기면서 조작 가능하다고 그렇게 눈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쓴 이런 돌아오는 6.4 지방선거도 당연히 선거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주권 지키지도 못하고 선거만 하면 뭐합니까? 부정선거 규명도 되지도 않고 주권은 저기 가 있는데 선거만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18대 대선 선거 무효를 받기 위해서 힘을 쓰시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를 위해서 많은 힘을 보태주실 수 있으시죠? 예. 전자개표기는 전산입니다. 조작 가능하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자기네 기득권 지키기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18대 대선 부정선거 이 선거 무효임을 꼭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거 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18대 대선이 선거 무효화되어야 국민의 주권이 바로 서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께서는 개표 조작 당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집회 이것으로서 마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문열 행진곡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